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오늘 아침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인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게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절차라든가 법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 정무대행께서 금투세 얘기하는 거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다. 그 말밖에 할 게 없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째, 해외발 주가 폭락 하루에 예정됐던 금투세 토론회를 민주당이 취소해버렸죠. 그리고 제가 그 토론회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 합동으로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측의 책임 있는 의원이 뭐 그 토론회를 주최했던 분이죠.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요, 뭐 대표끼리 뭐 이재명 대표나 이렇게 격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사실 민생 앞에서 격을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경과 하루 이틀 정도에 있었던 경과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좀 실망스럽게 느끼시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이 경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이런 대형 악재를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정치의 도리가 아닙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1,400만 투자자들을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금투세 강행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바꾼다고 해서 제가 입장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게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진영을 초월해서 많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나온 김에 뭐 토론 여기서 하죠 뭐.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냐? 뭐 이런 프레임을 가잖아요. 프레임 참 좋아하시는데 이건 프레임을 갖다 드릴 게 아닙니다. 그 프레임이 맞다면 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에 이렇게 반대하시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5천이냐 1억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차피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 깎아주는 거고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호도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거나 왜곡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게 주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큰 손들이 국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입게 될 손해를 막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해하고 계셔요. 무슨 뜻이냐면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 때문에 우리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 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국장에 투자하고 계시는 개미 투자자들께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시는 건 바로 그 지점이고요. 저희도 그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점을 말하는데 왜 뭐 부자 감세냐? 이런 프레임으로만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6개월 남지 않았냐? 천천히 봐도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말씀하시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대형 악재가 되는 이벤트는 대개 예고되는 경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주가는 심리적 요인이 대단히 크게 작동하는 영역이잖아요. 대개 6개월 이전부터 어떤 그 영향이 발휘
작용합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다른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그 폭이 작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상승폭에 비했을 때 다른 아시아 증시라든가 우리 비슷한 상황에 비했을 때 우리 폭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굳이 기싸움식으로 강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건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이재명 진 대표님의 발언을 보면 토론회에서 마치 이거 조정해야 된다는 투로 얘기하시던데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위장이신 진성준 의원께서는 강행해야 된다. 이게 뭐 내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수하고 원래 상관없어요. 누가 내수 시장에 이거랑 관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토론회 주최하신 그 초선 의원께서는 뭐 마치 니들이 무식해서 잘 모르는 거야 이런 취지가 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께서는 한심하다. 민생 앞두고 한심하단 말이 가당키를 합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원래 1인 정당 아닙니까? 한 명이 90% 받는 정당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이슈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불확실성을 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 불확실성을 정말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저는 이거 오래 끌지 말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싸움 하지 말고 토론하고 필요하다면 토론하고 토론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을 동의해요. 그러니까 폐지해야 됩니다. 토론이 필요하지 않고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건 폐지가 맞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적인 자신감이 있고 정책적인 자신감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우리 토론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논거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치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이 내일 최상병 특검법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번이 3번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해요. 전혀 특별하지 않잖아요. 특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계속 남발하고 어떤 이거는 그냥 던지고 이게 이어지는 것인데요. 굳이 제가 이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특검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남발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혹시 권력을 제어하거나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건데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제도, 거의 뭐 아주 무거운 제도는 무겁게 쓰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요. 다른 형태로라도 좀 논의해볼 여지는 있을까요? 25만 원에 그걸 입법부가 법으로 제한하는 건 그건 헌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상권 분립은 왜 돼 있습니까? 이거는 다만 우리 국민의힘은 아까 제가 예민자 의원님 토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자를 지원하고 약자의 편을 서는 정치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통해서 찾아나갈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수회담 안 하는데 하시겠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격식보다 민생을 더 중요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에요. 다만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회담을 통해서 민생으로 풀어나가겠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걸 출발하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모든 그런 제안이라든가 생각의 전환은 환영합니다. 격식이라든가 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